고교 학점제와 전공적 합성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고교 학점제, 지금 이 시점에서 왜 고교 학점제가 이슈가 되고 있을까요? 여기서 먼저 고교 학점제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이 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입니다. 학교에서 개설한 과목을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여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면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수업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고교 학점제의 필요성을 한 번 더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기 위해 필요합니다. 직업 세계가 급변한 미래 사회에서는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개척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고교 학점제는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배움이 무엇인지를 찾게 함으로써 진로 개척 역량과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길러줍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2024학년도부터 변화되는 입시제도의 핵심, 전공 적합성 강화. 고교 학점제와 전공 적합성 강화는 거의 같은 맥락의 의미입니다.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고 그 진로에 따라 교과목을 선택하여 공부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고교 학점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2단계부터 살펴보면 1단계에서는 학교에서 우선 학습자의 과목 선택권이 보장되는 학점 기반의 교육과정을 편성합니다. 2단계는 진로 상담을 통해 학생이 자신의 학업을 설계해 쓰도록 지원합니다. 3, 4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3단계에서는 학생의 학업 설계 결과와 수요 조사를 반영하여 개설이 가능한 과목을 확정하고 학생은 개설된 과목 중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개인 시간표를 작성합니다. 4단계에서는 개인 시간표에 따라 수업에 참여합니다. 5단계 평가와 그 결과에 따른 이수와 미이수는 어떻게 할까요? 5단계에서는 교사는 석차보다는 학생이 성취 기준에 어느 정도 도달했는가를 평가함으로써 학생의 과목 이수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제도가 아무리 미래지향적이라 하더라도 학생과 학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이런 학생평가 단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취평가제의 방식으로 평가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1에서는 성취도별 평균을 제공하지 않고 예시 2에서는 이 부분이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과목에 대한 성취평가 A에서 2를 실시하되 내신 성적이 대입 활용도 제고를 위해 성취도와 함께 원점수, 과목 평균, 성취 수준별 평균, 성취 수준별 학생 비율을 제공합니다. 끝으로 6, 7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6단계에서는 학생은 이수한 과목에 대한 학점을 취득하게 됩니다. 7단계에서는 누적 학점이 졸업 기준에 도달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교 학점제는 언제 시작될까요? 2021년까지는 학점제의 도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 선도학교를 운영하며 운영 모형 및 제도 개선 사항 파악을 추진합니다. 2022년에서 24년에는 현행 교육과정을 고교 학점제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전국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제도를 도입합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전국 고등학교에 완성된 형태의 고교 학점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고교 학점제가 제대로 도입이 되어 원래 의도대로 정착만 된다면 우리 교육은 정말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선택 과목 찾아보기에서 보는 것처럼 선택 과목은 기존의 교과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교과목은 선택을 통해 유지할 수 있습니다. 관심이 가는 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전문 교과입니다. 기존 고등학교 정규교육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과목들이 개설됩니다. 대학교에 연계한 진로적성 탐색과 전공적 합성 로드맵이 왜 중요한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2025학년도에 고등학교에서 고교 학점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2024학년도까지 고등학교 입학 학생과 2025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의원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대학 입학 기준으로 2022학년도, 그러니까 고교 입학은 2019학년도부터 대학 입학 기준 2027학년도, 고교 입학은 2024학년도까지는 고교 학점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시기라서 현행 평가 방식이나 수능이 상당 부분 유지되면서 전공에 따른 전공적 합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교 학점제의 연구학교와 선도학교로 지정된 고등학교와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의 평가 방식과 반영 방식에서 구체적으로 해결할 부분이 있지만 성취평가제 방식은 지금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여서 큰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고교 학점제와 전공적 합성의 취지를 살려서 전공 진로를 미리 정하고 이에 따른 로드맵을 작성하여 보다 더 철저하게 밀고 나가는 일관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대학 입학 기준 2028학년도, 고교 입학은 2025학년도, 2009년생 이후부터는 고교 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고등학교 교육과 대학 시방에서 상당히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고교 학점제를 도입하는 가장 큰 취지가 2028학년도 수능부터 입시 변화를 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봐도 됩니다. 2028학년도 수능의 가장 큰 변화는 수능 절답평가제와 수능에서 서술형, 논술형을 도입하는 문제입니다. 수능에서 서논술형 도입은 필수 공통과목에만 도입하는 방안, 통합사회, 통합과 같은 융합형 과목에 도입하는 방안, 필수 공통과목 및 일반 선택과목 모두에 도입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평가의 객관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것이 점입니다.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교정평가원은 한국어 문답형 주관식 문항 자동 채점 프로그램을 이미 개발하여 특허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정성 시비를 막기 위하여 AI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1차에서는 AI가 딥러닝 기술로 채점하고 1차에서 걸러진 답안을 2차에서 인간이 채점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대입에서 서술형 문항을 출제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방안이고 AI를 이용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에서도 수능 논서술형 도입의 가능성은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입시 변화에 따른 가장 적합한 책은 바로 이런 책들입니다. 이제 자신의 진로 적성을 찾아 맞춤형 공부를 하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정리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입시는 항상 변화합니다. 그런데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독서 능력과 글쓰기 능력입니다. 정확한 독해와 글쓰기 능력을 갖추는 일은 아무리 입시가 변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가장 확실한 대비책입니다.